안녕하십니까. 다바다 폐기물TV 고물학도 김재진 행정사입니다. 오늘 이곳 청주에서는 눈이 좀 오고 있네요. 이번에는 고물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나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시면은 니아커와 또 할머니들이 파지를 모으고 그런 주변에 고물상들이 많죠. 이제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고물상이라고 하는 용어는 없지만 폐기물 처리 신고라고 하는 이제 그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고물상 신고를 이제 득하고 이제 사업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고물상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있었던 사업이죠. 그러나 이제 비교적 이제 일부 이제 환경에 유해로울 수 있는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이제 특히 도시 지역 안에서 고물상 사업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기물 관리법에 이 고물상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이제 법이 개정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현재 고물상 관련되는 업무를 하고 계시고 있죠. 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물상 관련되는 협회도 있고요. 또 고물상 관련되는 카페도 만들어져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고물상에 관련되는 그 아이템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이제 엄격히 따지면은 같은 폐기물이죠. 같은 폐기물인데 비교적 유해롭지 않는 폐기물이죠.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고물상은 폐지나 고철, 또 폐포장재, 그리고 폐전선 뭐 이런 약 한 네 가지 정도의 이제 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그 조건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뭐 보시다시피 이 네 가지 아이템들이 크게 환경에 유해로운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이런 폐기물들이 뭐 순환자원 인정을 또 받는다든지 해서 뭐 국가에서 나름대로 이 폐기물 관리법에서 고물상에서 해야 되는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폐기물이지만 폐기물이 아닌 것처럼 운영할 수 있게끔 지금 법이 개정이 되어 오고 있는 이제 과정에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물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폐기물 관리법적 근거는 46조에 나와 있습니다. 25조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있고요. 이제 46조에는 재활용 신고라고 하는 폐기물 처리 신고라고 할게요. 통상적으로 이제 재활용 신고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폐기물 처리 신고로서 표현이 되면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 신고 부분에서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하고 할 수 있는 업이 있고 신고를 하면서 해야 되는 업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분류가 되는 게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고물상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제가 몇 번 동영상을 올렸지만 수집 운반업을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수집 운반업이 있고 또 이쪽 부분에서는 차량 한 대 이상만, 그러니까 차량 한 대만을 가지고도 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수집 운반을 할 수 있는 그 아이템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로 이 46조에는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물상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물상은 첫째 네 가지 아이템만 할 수 있습니다. 폐지, 그리고 고철류, 그리고 폐포장재, 그리고 폐전선, 이렇게 네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폐지라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들어가 보시면은 폐지만 있는 게 아니죠. 뭐 폐종이류, 뭐 기타 등등 거의 다 폐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철도 고철, 비철 다 포함되죠. 그리고 폐포장재는 자원재활용법에 들어가 있는데요. 뭐 EPR 개념이죠. 그래서 그 폐포장재라는 것은 유리병도 포함되어 있고 또 비닐류도 포함되어 있고 또 무슨 PET, 페트죠. 우리가 뭐 코카콜라나 뭐 사이다, 코카콜라 같은 거를 보면은 페트가 있죠. 그 1.5리터 페트.
그리고 뭐 코카콜라도 유리병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폐포장재라고 우리가 일컬고 있죠. 그래서 뭐 유리병도 폐포장재가 되고 뭐 요구르트 병도 되고 다 상당히 넓은 의미의 폐포장재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폐전선이 한 몇 년 전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폐전선은 폐전선이라고 폐기물관리법에 나눠져 있지는 않고 폐합성 수지,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의 폐합성 그 밖에 기타 폐합성 수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고물상에서는 이 네 가지 아이템만 할 수 있다. 그럼 네 가지 아이템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불법이죠.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종전에는 고물상에 와서 뭐 가전제품이나 그러면 아크릴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무 팔레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뭐 처리 또는 보관했다는 이유로 뭐 과태료도 때리고 했었죠. 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네 가지 아이템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고물상은 그 사업 부지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특별시나 광역시 지역으로서 이제 1000m 제곱이죠. 그러니까 약 300평으로 볼 수 있겠죠.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1000m 제곱 약 300평일 때 신고의 조건이 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00m 제곱 약 600평이죠. 이럴 그 땅 이상 부지가 이상일 때 신고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고물상은 폐기물의 종류가 네 가지고 그리고 땅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됐을 때만 신고를 받아준다. 그럼 만약에 그 땅 규모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안 된다 하더라도 고물상을 폐기물 처리 신고만 못할 뿐이지 고물상업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지 산지관리법이나 농지관리법에 의해서 타법에 저촉이 없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건축물의 용도 또는 그 부지가 뭐 예를 들어서 창고가 되든 공장이 되든 대지가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타법에 문제가 없다면은 고물상 사업은 할 수 있는 거죠. 단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 신고는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은 뭐 주로 창고죠. 사실 공장이라고 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제조업을 하는 조건에서 이제 하는 거죠. 단 500m 제곱 이상일 때는 공장 등록을 필요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 미만일 때는 공장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타법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모르는 부분도 다 타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부분들이 다 타법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 예를 들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창고로 된 건축물이 있고 또 그 창고가 되면은 그 땅도 이제 창고로 되어 있죠. 물론 건생 2종은 창고가 아니죠. 그거는 이제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이 고물상 사업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지 재활용 신고는 필요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 농지 그러니까 전답으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볼 때는 뭐 잡종지처럼 보이지만 그 땅에는 전답이 포함되어 있어 옛날부터 땅을 개간하고 잡석을 붓고 또는 뭐 포장을 한 다음에 사실은 포장을 하려면 개발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개발 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관리의 전답 임야에서도 땅을 이렇게 평지를 만든 다음에 뭐 포장을 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쪽에서도 고물상을 많이 해왔죠. 근데 그런 것들은 타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당진시에 대해서 거기 지방자치 법규가 있죠. 자치법규죠. 그걸 조례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가의 법은 국회에서 입법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의회에서 이제 입법을 하는 거죠. 그게 조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폐기물 관련되는 건에 있어서
크게 나누어져요.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이 요구하는 한 그 속에서 조례로서 폐기물 관련되는 처리업을 제한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들 시나 군에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하나의 또 어떤 내규가 있는 거예요. 그 내규는 고시라는 이름으로 지자체 단체장이 만들어서 이제 공무원들끼리 보고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폐기물 관리법에 있어서의 인허가에 있어서는 안성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고시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거는 안성시의 시장이 만든 고시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재판에 가면은 우리 지자체는 이런 고시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데 있어서 뭐 판사되는 분들이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럼 엄격히 따지면 법적 근거는 없는 거죠. 그 대신 조례는 법적 근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물상에 대한 인허가에 있어서 당진 시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간단히 이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진 시에서는 도시계획 조례 부분에 이제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가 있죠.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전이나 이제 농지죠. 전답 과수원 같은 경우에서 이것을 잡종지로 만든다든지 대지로 만든다든지 또 건축을 한다든지 그러면 개발 행위를 해야 되죠. 물론 성토도 해야 되고요. 또 토지의 행지를 변경할 때도 개발 행위를 해야 되죠. 그건 국계법에 개발 행위에 이제 그 기준과 이제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당진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조례에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화면을 캡처해서 이제 올리겠지만 그 내용을 쭉 보시면은 이제 화면을 캡처해서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은 야적장 및 고물상의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는 야적 또는 고물상 또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 뭐 이렇게 이제 쭉 돼 있죠.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는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소하천 이상의 하천, 저수지 등은 부지 경계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고속도로변이나 국민관광지, 공공시설, 학교, 병원, 주택, 공공동주택 등 부지 경계로부터 500m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된다. 단 신청지에서 각각의 시설이 조망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그러니까 이제 500m 안에는 입지하지 않아야 되지만 신청지에서 각각의 시설이 조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우수에 대한 배관 배수 관로는 유형, 풀륜관, 콘크리트 등으로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야적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담장을 설치해야 되고 야적물의 높이가 담장 높이로 이하로 적재되도록 하며 담장은 벽화 또는 당진시 로고 등으로 단장해야 된다. 그리고 바닥은 포장하여 침출수가 토양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해야 된다. 당진시의 경우는 비교적 오래전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제가 당진시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수도권이나 뭐 전국에 있는 이제 개별적인 개발 행위에 대한 이제 이 조건들은 뭐 저희들 회사에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여러분들이 인허가를 의뢰가 들어오면은 그 조례를 저희들 제일 먼저 알아야 되니까요. 조례 또는 고시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확인 체크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뭐 고물상에 대해서 또는 이제 뭐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각 지자체 이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기준이 뭐 확인을 해보시려면은 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다바다 폐기물 컨설팅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전에도 이제 올려드렸지만 뭐 최대한 빠르게 그 자료를 좀 업데이트 시켜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기 들어가셔서 이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물상에 대한 이제 이 인허가 또는 이 운영에 있어서 뭐 저희들이 이제 컨설팅하는 입장인데요. 이제
일정한 땅을 600평 이상의 땅을 구입하시고 개발행위 허가를 각 지자체의 조례에 맞게끔 개발행위 허가를 하시고, 자, 그 개발행위 허가 하실 때는 통상적으로 건축물을 지어야 되죠. 그 건축물의 용도는 자원순환 시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자원순환 시설의 건축물을 지으시고, 건축물이 지어지시면은 그 부지는 잡종지가 되죠.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잡종지가 됩니다. 단 신규로 진행할 때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공장이 있고 공장 부지에 공장을 허물고 다시 건축물을 신축할 때 건축물의 용도는 자원순환 시설이 되겠죠. 내가 자원순환 시설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러나 땅은 잡종지가 되는 게 아니고 공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나서 바깥에 이제 폐기물을 또 분리해서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지나 파지, 고철, 또 폐포장재, 뭐 폐전선 부분도 이제 바깥에 나갈 수가 있죠. 단지 이제 폐전선도 아셔야 될 게, 그게 지정 폐기물인 폐전선은 지금 여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정 폐기물에 대한 폐전선, 젤리선이 있는 폐전선은 그건 지정 폐기물 처리 허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600평의 땅에 자원순환 시설 건물을 짓고 외부에는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분리대를 만들죠. 칸막이죠. 그래서 그 칸막이에 이제 폐기물이 이제 보관이 되죠. 자, 그렇다면은 이 폐기물 처리 신고는 이제 시설 장비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그 시설 장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건물상에 대한 시설 장비는 이제 그 이제 선별이라든지 압축, 감용, 절단 또는 탈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별, 압축, 그러니까 파지나 고철류 또는 폐포장재류 이런 것들은 선별 압축을 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감용인데, 감용은 스티로폼을 말하는 겁니다. 자, 스티로폼을 가지고 감용할 때도 재활용 신고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고물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겠다, 그러면 이제 고물상의 재활용 신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 처리 허가로 용융, 성형 또는 용융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600평 이상의 안에서 하겠다 그럴 때는 이제 감용 기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절단 또는 탈피인데, 절단 또는 탈피라는 것은 폐전선만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폐전선이 있을 때는 이제 절단을 해야죠. 이제 전선이 이제 뭐 50m, 100m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절단을 해야죠. 절단을 해서 이제 납품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탈피를 해야죠. 뭐 꽈배기선 같은 경우는 이제 탈피를 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구별하는 거는 차핑이라고 하실 거예요. 고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같이 많이 하시는데, 차핑의 개념은 여기서 절단 또는 탈피의 개념이 아니고 파분쇄로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폐기물 처리 허가로 들어갑니다. 제가 동영상에도 간단하게 폐전선에 대한 폐기물 중간 재활용 허가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설 장비가, 일부 장비는 이제 건물 안에 들어오지 않죠. 외부에서 이제 공작물 개념으로 해서 기계 또는 공작물 개념에서 이제 외부에서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절단 또는 탈피 작업은 실내에서 가능한 거죠. 실내에서 작업을 하려면은 이 부분은 자원순환 시설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해 드렸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별로서만 고물상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인적 선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소유하고 계시는 이제 집게차가 있죠. 뭐 집게차로서 일부 선별하고, 뭐 인적 선별, 집게차로서 선별한다, 뭐 그렇게 돼서 재활용 신고도 인허가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죠. 이제 이 상태에서 또 의료 그러니까 의류, 옷이죠. 뭐 이제 고물상 하시는 분들이 옷도 수집 운반해서 집하하지 않습니까? 또 재활용 신고입니다. 단 600평 안에 들어가지는 않아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거는
바닥 콘크리트 치고요. 그리고 비가 왔을 때 뭐 깡통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네 가지 아이템 중에서도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죠. 만약에 깡통에 거기에 페인트가 있다면은 엄격히 따지면은 이 부분은 지정 폐기물로 분류가 돼야 되는데 조금 애매하죠. 깡통이 폐 포장재인데 고철인데 거기에서 페인트가 있다.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비가 온다면은 페인트가 흘러나와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국으로 유입될 수 있죠. 하천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유수 분리기를 설치하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뭐 당진이나 뭐 그 주변에서 쭉 그 뭐 과거부터 흘러내려 왔던 그런 이제 방법에 의해서 이제 하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수종을 만들고 유수 분리기를 넣어 가지고 이제 기름은 건지내고 이제 부유되는 기름 부분은 이제 건지내고 밑에 이제 이 폐수 부분만 국으로 가든 아니면 정화조로 가서 이제 정화된 다음에 나가게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 폐기물이 바깥에서 보이지 않게끔 이제 벽을 뭐 5m 또는 한 10m 정도까지 치고 또 그리고 집게차 같은 이제 경우에 작업을 하다 보면은 먼지가 나고 또 소리가 나니까 방음벽을 설치해라. 그렇게 지자체에서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규모가 이제 600평 정도의 이제 특별시 광역시는 300평이고요. 그 외적 그 지자체에서 많이들 하고 계시니까 600평이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600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이 고물상을 하시려면은 이제는 옛날에 해왔던 그런 고물상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 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조건을 갖추어서 뭐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평수 미만으로 고물상을 하시려면은 뭐 작게 크게 환경에 이제 위해스럽지 않게끔 준비하셔서 하시면 되겠죠. 이제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공장이든 아니면은 뭐 생활계든 간에 규모가 큰 그 폐기물을 고물상에 이제 의뢰를 할 때는 재활용 신고 필정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가 큰 고물상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폐기물관리법 46조에 나오는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시고 이 고물상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물상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 설명을 들으시고 이제 의뢰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다보다 폐기물 컨설팅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물상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